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 및 실태 처우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대선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한 명 한 명 소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두 발언 우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과 공공연대 노조 이용훈 위원장님 모두 발언과 현장에 최영훈 농촌진흥청 지부장님, 김정재 고용노동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기자회견은 낭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혜경 국회의원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정부 부처부터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공무직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직원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원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 처우 수준,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 없이 부처별,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이 공무직을 두게 된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공공서비스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피 업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공무원으로 충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공무직원들의 임금 체계는 지독한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서 각 기관별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중구난방입니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화는 절실합니다. 이 요구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함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곧 수가 출범합니다. 노동의 현장을 노동자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새로운 시대는 요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받아 안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은 공무직 제도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진보당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저 역시 공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힘을 합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용훈입니다. 얼마 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연구원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가 논란이었습니다. 그 외교부의 산하에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인데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그 심우정 자녀가 응했던 연구원 각급의 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전문 연구를 하는 공무직 직원에게 300만 원이라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나누어드린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개가 넘는 정부 부처 공무직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식비를 산입해서 최저임금에 겨우 맞춘 기관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물가 인상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각각 다른 기준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불합리한 많은 차별 가운데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차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대선과 새로운 정부에서 국가기관 또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고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2015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이후 국가기관 공무직의 처우 개선의 시계는 10년째 멈춰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선 고용 안정을 위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계약직,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이후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무원들과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임금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해도 매달 최저임금 명세서를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오늘 공공연대 노동조합 발표하는 실태조사를 보니 보다 더 명확하게 처우와 격차 상황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수십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최소한의 차별은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임금에서의 합리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겠지만 비인권적인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같은 날 모든 노동자의 명절 상여금이 비정규직 노동자면 110만 원,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공무원은 최소 260만 원 이상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분에 따라 가족과 명절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에서도 복리후생 차별은 인권적 차별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한 지 수년째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비인권적인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의 해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우에 대한 첫걸음임을 알고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매년 어떤 기준도 없이 실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 파악과 협상 없이 매년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 플러스 0.몇 %로 결정이 됩니다. 공무직은 매년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어떠한 근거로와 논의를 통해 결정을 하나요? 밀실에서 결정하는 공무직 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이 다르다고 하는 만큼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기구도 필요합니다. 과거 한시적이었던 공무직위원회가 상시적인 공무직위원회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안에서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공공부문 공무직 임금협의라도 우선 설치가 되어 각 부처가 모여 공무직들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에서 공적 영역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신분은 민간인, 업무는 공무인데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고 때때로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위협이나 부당한 사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자로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와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천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을 개선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부터 9년째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최용훈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직은 총 2,600명 정도 됩니다. 연구원, 포장관리, 행정실무, 조리원, 환경미화 등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국가 공무직 임금은 실선행역 기준 19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국가 공무직은 낮은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기가 빠듯합니다. 호봉지도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 이직률은 매월 30에서 40일 정도 이릅니다. 특히 청년층 공무직 이직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임금과 열악한 처를 감수하며 남아있겠습니까? 10년 근무하나 1년 근무하나 급여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후생 복리비인 가족수당은 못 받고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수당은 5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24년 교섭에서 농촌진흥청은 위험수당을 도입하였으나 환경미화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미화원 위험수당 예산을 절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기재부 핑계만 댈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하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은 매일 낙서 등 호흡기에 유해한 환경물질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호흡기 질환자가 타 직종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25년도에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24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상행 임금 50억을 불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행 임금을 불용하지 않고 농촌진흥청 공무직을 위해 사용했다면 환경미화원의 위험수당은 진작에 지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농촌진흥청은 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지와 노력을 한다면 매년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받는 공무직이 있을까요? 곧 대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국가기관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공무직도 국민이다. 차별 없는 임금, 투명한 채용,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묵묵히 나라를 지탱하는 이들이지만 우리의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실무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라는 이름 아래 승진의 사다리는 사라졌고 임금체계는 제도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생계비도 못 넣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14만 8,896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직의 기본급은 이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법은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으로 때우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리후생 차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족수당,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이 모든 복리후생 항목에서도 공무직은 공무원과 차별받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아예 배정도 안 되고 식대는 산입되었고 명절 상여금은 연 110만 원에 그칩니다.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경, 진짜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공무직의 삶을 바꿀 대책이 있습니까? 법원 공무직 휴게장소 예산 5억, 고용노동부 처우 개선비 64억, 농촌진흥청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15억 5천만 원, 농식품부 검역본부 인력충원 예산 3억, 정부 청사 청원경찰 처우 개선 예산 15억, 문체부 처우 개선 15억, 국가유산청 처우 개선 4억에 대해
추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의혹에 대해 묻습니다. 국가기관 곳곳에서 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연구, 행정, 기술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기관의 울타리 안에서도 노동 조건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부처는 영구직 공무직에게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어떤 곳은 외교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도 기관과 직무에 따라 임금도 대우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직 임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표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직이 부처와 직무에 관계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21대 대선 요구안으로 공무직 법제와 임금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공무직은 헌법상 국가의 책임 아래 놓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직을 위한 별도의 법령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처우는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21대 대선 이후 새 정부는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분 내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공공부분 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 수준을 공정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 2025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법을 폐지하라. 하나, 직무와 무관한 공무직 복리후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라. 하나, 공무직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라. 하나, 추경에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라. 하나, 공무직 임금 기준을 통일하라. 하나, 공무직 법제화와 공공부분 임금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라.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건 단지 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 정책과 노동자 희생을 기반으로 한 반서민 정책은 결국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공무직을 더 이상 하위 노동력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차별 없는 처우 생계 가능한 임금, 그리고 존엄한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바뀐 시대에 맞는 책임 있는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 공정이 실현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